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1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제 채널 구독자분이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제가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그리고 슈퍼개미도 아닌 여러분들과 같은 보통 개미인데 이렇게 많이 구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집중 투자와 분산 투자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제가 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책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는 조금의 수익에 만족하지 않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분산 투자보다는 반드시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임스 토빈 예일대 교수는 달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현재 주식 투자의 정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른 유튜브 방송을 봐도 그렇고 책을 봐도 그렇고 주식 전문가라는 분들은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분산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았는데 만약 그 바구니에 커다란 구멍이라도 생기면 계란이 전부 다 깨진다는 것입니다. 한편 맞는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큰 돈을 번 대가들이 분산 투자를 했는지 집중 투자를 했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이빗 리카도에 이어 가장 많은 돈을 번 경제학자로 알려진 케인즈는 집중 투자를 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원래 케인즈는 상승과 하락을 예측하여 주식을 사고 팔기를 반복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케인즈는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최고의 기업 분석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소문을 제대로 간파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미인대의 비유에 대해 말했습니다. 100개의 인물사진 작품 중에 가장 아름다운 얼굴 6명을 가려하는 신문사 주최의 한 대회가 있다고 하자 수상은 대회 참가자 전원이 평균적으로 선호하는 얼굴에 가장 부합하거나 근접하는 사진 작품을 선택한 사람에게 수여된다. 이때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진다. 각각의 경쟁자는 자신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진을 고르기보다는 그가 생각하기에 다른 경쟁자들이 가장 선호할 것 같은 사진을 선택한다. 따라서 사실상 모든 참가자들이 같은 관점에서 같은 문제에 접근하게 된다. 케인즈가 주식 투자를 미인대회에 비유했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가끔 케인즈의 말을 인용합니다. 케인즈가 주식은 미인대회와 같아서 남의 심리를 잘 파악해서 남들이 살 것 같은 주식을 사는 심리게임 같은 것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케인즈가 미인대회와 같은 전략을 구사하다가 파산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케인즈는 주식을 미인대회에서 수상자를 뽑듯이 투자하다가 돈을 다 날리고 파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전략을 바꿔 본인이 공부해서 잘 아는 소수 핵심 종목에 집중 투자해서 장기간 보유하는 전략으로 바꿨습니다. 그 결과는 물론 큰 성공이었습니다. 케인즈는 분산 투자에 대해 잘 아는 주식에 집중 투자하는 대신 안전성 때문에 여러 종목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웃긴 투자 전략이라고 뼈 있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워런 버핏은 어떨까요? 버핏도 집중 투자를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2020년 3월 포트폴리오를 보면 애플이 35.51%, 뱅크 오브 아메리카 11.18%, 코카콜라 10.08%,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7.39%, 웰스파고은행 5.28%로 5개 종목의 비중이 65%가 넘습니다. 수백조 원을 투자하는 워런 버핏도 5종목에만 무려 70% 가까이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분산 투자와 집중 투자에 대해서 버핏이 한 말도 많은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추려보겠습니다. 위험이 아주 작고 이익 창출 가능성이 큰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에는 함께 살고 있는 아내가 40명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들 중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1996년에는 분산 투자는 무지에 대한 보호책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괜히 눈에 들어온다고 충동적으로 이 종목 저 종목을 매수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고 분산 투자를 할 바에는 그 돈을 개나 갖다 주라고 하면서 능력 없는 펀드 매니저들이나 책임 회피형 운용사들이 흔하게 강조하는 것이 분산 투자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어떤 채널인지 정확히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노르웨이 국부 펀드를 운영하는 그 자산운용사 대표님께서 나와서 방송하시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노르웨이 국부 펀드 측에서 그 어느 회사에 투자할 건지를 그 자산운용사 대표에게 물었고, 그 자산운용사 대표는 5종목 정도를 일단 제시하면서 이 외에도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을 했더니, 노르웨이 국부 펀드 측에서 그러지 말고 가장 자신 있는 종목 3종목에만 투자를 해라. 그렇게 할 때 성과가 가장 좋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세계 제1의 규모를 자랑하는 그 노르웨이 펀드도 분산 투자를 하지 않고 집중 투자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노르웨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노르웨이에 대해서 잘 압니다. 한때 노르웨이의 그 회사에서 저보고 같이 일하자고 해서 노르웨이로 가서 일을 할까 하고 고민했던 적도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한때 세계 석유 생산량 면에서 3위를 기록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자 나라입니다. 그래서 복지가 잘 돼 있고 평생 교육도 공짜이고 병원도 아무리 큰 수술을 해도 1원 한 푼 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를 들면 그 난민이 있을 경우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40평 정도의 아파트를 공짜로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르웨이 그 물가는 굉장히 비쌉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체감적으로는 전 세계 국가 중에서 노르웨이 물가가 제일 비쌌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영국의 런던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국 런던 물가도 굉장히 비쌉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영국 친구한테서 들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영국 친구가 노르웨이로 출장을 가는데 깜빡 잊어먹고 이 그 면도할 때 이렇게 쓰는 그 쉐이빙 크림, 그 크림을 두고 가가지고 노르웨이 그 슈퍼마켓에 가서 쉐이빙 크림을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하려고 이 점원한테, 그 계산대에 있는 분한테 이 물건을 줬는데, 계산대에 있는 그 계산원하고 자기하고 한참 서로 계속 쳐다보고만 있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 런던 물가를 생각해서 돈을 충분히 줬다고 생각하고 거스름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계산대에 있는 계산하시는 분은 돈이 모자라니까 손님이 돈을 더 줄 때까지 계속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이 한참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만큼 이게 노르웨이 물가가 비쌉니다. 이렇게 노르웨이 물가가 비싼 이유는 이 부가세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거둔 세금을 무상 교육이나 아니면 무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합니다. 근데 노르웨이에서는 이제 석유가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의회에서 한때 이 석유를 가지고 벌어들이는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갑론을박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거를 지금 사용하자 그랬고,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 돈을 지금 사용하지 말고 후세 우리의 그 자손들을 위해서 남겨놓자, 그렇게 서로 갑론을박을 벌이다가 결국은 후손을 위해서 이 남겨놓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그 석유로 벌어들이는 돈을 계속 불리기 위해서 노르웨이 국부펀드라는 게 이제 활성화된 것입니다. 이야기가 좀 옆으로 샜는데, 제가 집중 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렌 버핏의 파트너인 찰리 먼거는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크게 우위를 차지할 종목을 몇 개는 찾아낼 것입니다. 일단 A, B, C 세 종목을 보유한다면 다른 종목은 사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하는데 이 사람이 고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이 사람이 몇 개의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면 됩니다. 뭐 수천억을 운영하는 펀드들이야 종목이 많을 수 있겠지만 수천만 원 정도를 투자하는 이 개인 투자자들은 5종목 이상에 투자하면은 그 사람은 고수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10종목 이상을 투자한다 그러면 저는 절대 그 사람은 고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분산 투자를 하지 말고 집중 투자를 하라고 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1년에 40% 정도 수익을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만약 한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면 그 종목이 40%가 상승하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세 종목을 사면 세 종목이 모두 40%가 올라야 하는데 이건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세 종목 중 두 종목이 10%가 올랐다면 남은 한 종목은 100%가 올라야 합니다. 종목이 많아질수록 수익률 높이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워렌 버핏은 주식 투자를 평생 20번만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주식 투자를 하라고 했습니다. 워렌 버핏이 한 모임에서 한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사용권을 이용하면
투자 실적을 극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사용권은 20번만 사용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평생 20번만 투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20번만 투자한 다음에는 더 이상 투자할 수 없습니다. 이 원칙을 따른다면 여러분은 투자를 정말 신중하게 생각할 것이고 정말 깊이 생각한 종목만 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실적이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만약 10종목이 넘어가면 종합주가지수의 수익률과 비슷하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그 펀드나 ETF를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수천만 원 정도를 투자하는 개인들은 가급적 3종목 이하에 투자해서 승부를 봐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확신이 서는 그 종목을 3개 정도 꼽아서 그 이하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만약 어떤 한 종목에 정말 확신이 선다면 한 종목에 몰빵을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무리 많아도 5종목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집중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